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일간의 성격 알기입니다. 일간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또 우리 약간의 홍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행도기 초반 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카페에 이제 가게 되면 카페가 링크가 있습니다. 카페 링크에 가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행해 가는 강의 목차는 이 원리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원리에서 식관들이 가지는 사고관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대략 그 십윤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십윤성의 이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연결합니다. 원래는 이제 그 각 계절별의 식간들의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십윤성을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십윤성의 이해 부분을 요렇게 넣으면서 쪼끔 가볍게 하면서 이해하기가 쉽게 고렇게 진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제는 어쨌든 기초 공부이기 때문에 사행도 기초 과정입니다. 기초 과정이니까 인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죠. 흥미가 좀 생기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해서 24 주차까지 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 그 명조를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 그죠? 이 사주를 어떻게 풀이하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통변 응용을 하는 방법 요런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전체적인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이 참가 관심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간의 성격입니다. 식간 성격입니다. 식간의 성격인데 우리가 뭐 흔히 이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정이나 이렇게 식간들이 이 가지는 그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갑은 뭐 동량목이기 때문에 사람이 좀 뻣뻣하죠. 뻣뻣하고 고집이 세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성격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갑목도 부드러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묵뚝뚝하지만은 않습니다. 사근사근한 사람도 많고 있습니다. 인제 그런 것들은 대략 그 계절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죠. 계절적 작용이나 이런 작용에 의해서 그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 목이라는 이 갑목이라는 것이 이 계절의 작용이 있다라는 것은 주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게 이 고유한 성격을 나게 하느냐 하면 결국은 인제 이 수화가 어느 정도 조절하느냐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성향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것은 위로 이렇게 오르려고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대략 성향이 그죠, 좀 이래 자기 고집이 좀 있고 좀 밀어붙이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로 올려내려고 하는 이 동작의 그 작용력이 주체되는 게 즉 수가 되는데 보통은 이것이 없으면 그 작용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성향이 쪼금 그 고집스러움이 좀 꺾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변화되죠. 그래서 각각이 가지는 그 성향을 이제 잘 관찰해 보면 사주 안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제 관찰해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인제 주로 우리가 이제 줌 수업하는 영상을 제가 뒤에 올렸는데 그 명조들은 전부 다 을목의 명조들입니다. 근데 이 을과 이제 반대로 되는 거는 신금이겠죠. 그죠? 이 두 개를 약간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을이라는 것은 각각이 가지는 고유의 그 하고자 하는 어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적 그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을의 그 성격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을은 이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움직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제 움직임을 할 때는 을은 대략 이 수의 그 작용에 영향을 수의 작용의 변화에 자기가 이제 그 의무가 있습니다. 이 책임이 있죠. 그죠?
예, 그러한 작용 때문에 을의 움직임이 인제 발생하게 되는데, 예, 그 작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을의 성향이 많은 움직임이 있느냐 아니냐 없느냐 이런 것들의 관계로 구분하게 되거든요. 크게 나오면 크게 우리가 나누면 보통 이렇게 을신도 결국 어떤 관계에서 규정되느냐 하면 수와 화의 관계가 이 성격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을목은 실제로 인제 우리가 병화를 보면 나비가 날든지 새가 날든지 한다 하기 때문에 대략 이 밝음을 뜻하게 되죠. 그죠? 을이 병화를 본다는 것은 밝음을 뜻하게 됩니다. 사주에서 을이 병화를 본 사람들은 성격이 대략 유순하죠. 그죠? 유순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인제 행위적인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을이 병을 볼 때는 대략 화에 대한 작용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을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의무적 행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라는 이 작용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이게 병화가 인제 좀 편하게 이루는 작용력이 되긴 하지만 그 을이 가지는 그 어떤 그 유연함이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하는 단계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작용에서는 을이 병을 보면서는 이 금으로 가는 이 작용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신금도 동일합니다. 이게 왜냐면 두 개가 반대쪽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반대로만 딱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수업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뭐 수업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쪼끔 못 이게 말이 쪼끔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찬찬히 한번 따지면서 공부를 해 보시면 조금 재밌는 이 공부가 될 겁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시고 즐겁게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좀 이거는 좀 다 번외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해 보자. 우리가 이거 크게 나눠 보자. 이게 계절에 이래 하지 말고 아니 이래 보자. 이제 을하고 신금하고 요렇게 인제 두 개로 해 보지 뭐. 요래 하면 안 되겠나? 이러면 반대작용이니까. 을은 원래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작용을 하잖아요. 움직이는 작용을 하거든. 그 움직이는 작용이 우리가 느낄 때는 사람이 인제 일반적으로 이 인간 을일가이다 이렇게 느낄 때 '아 이 사람 발랄하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을이 많거든. 이 을은 '아 이 사람이 참 차분하네.' 이렇게 느끼는 것의 사람도 많아. 있어. 이 을일간이 '차분하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이고 아주 활발하고 발랄하네.'라는 것의 작용의 기준, 그 두 가지의 성격의 기준이겠죠. 자, 신금. 우리가 신금을 느낄 때는 어떻게 주로 느끼냐 하면 '아이고 냉정하네.' 이렇게 느끼는 신금하고 그다음에는 '아이고 냉정하네.' 말고는 '아이고' 냉정한 반대말은 '아주 좀 다정다감하네.' 이렇게 느끼는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신금도. 신금이 무조건 날카롭진 않아요. 신금도 보면 아주 사람이 대인관계 넓고 다른 사람하고 막 이렇게 잘 어울리고 이런 사람이 있고 아주 자기성이 분명하고 탁 이렇게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 두 가지를 다 가져야지 인제 이 계절을 수련할 때 살아남거든요.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을은 내가 엄청나게 발랄하게 이렇게 움직이려 하면 뭐 어떤 작용 때문에 그렇게 하죠? 을과 신의 이 작용의 의무를 생각해 보자. 을은 수를 확산하려고 하고 제어하려고 한다. 그죠? 신금은 화를 확산하고 제어하려고 한다. 요게 두 개가 자기 의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은 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을은 수가 있으면 수를 계속 없애려고 움직이겠죠? 그럼 우리는 적절하게 수가 있으면서 수의 작용이 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을이 어떻게 더 막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딱딱해질 거 아니야. 을이 안 딱딱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발랄할 가능성이 많겠죠. 음. 화토가 막 많아 가지고 을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을은
더 이상 이거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런 사람들은 딱딱하게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굳어져 지니까 그 사람은 아주 야물어 보이거든. 뭐 그런 사람들은 어리지만 왠지 이제 안 나부되는 거지. 안 나부된다 말. 예, 그래서 인제 성격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이 작용에서. 자, 쉰금은 화를 갖다가 막 내가 제어하고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화를 갖다 딱 가다 가지고 없애는 동작을 자기가 하잖아요. 그죠? 화를 갖다 확 없애는 동작을 한다. 그러면 쉰금은 어떤 작용을 할 때 우리가 날카롭고 예리하다라고 할까요? 그 모으고 제어하는 것으로 하는 쉰금이 작용해서 어떨 때 쉰금이 날카롭겠어요? 성격이. 어 내가 화 다 모았으니까 앉아는 내가 냉정하게 탁 칼 자를 수가 있잖아. 화가 내 주변에 내가 화에 대한 통제를 가지는 사람은 날카롭다고, 쉰금이. 그죠? 화가 막 널브러져 있으면 쉰금이 원래 작용이 화를 걷어서 딱 자기가 가다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화를 거두는 작용을 할 때는 자기가 엄청 날카로워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쉰금은 여름이라는 계절로 들어가면 뭐 부들부들부들하 그러니까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그 유연성을 가져야 되거든. 화의 그 확산을 자기가 제어해 나가니까 자꾸 인제 그거를 모아야 되는 과정에 인제 경금이 그걸 해야 되겠지만 인제 그 작용을 해야 되고, 그죠? 예. 수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화를 완전히 제어해 나가기 시작하면 쉰금의 그 본성이 싹 나타난다고. 그러면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5 월이나 여름에 태어난 쉰금들은 대인관계가 엄청나게 넓은 사람 많아요. 막 완전 털털한 사람 많고 쉰금 안 같다고. 진짜 쉰금 안 같이 그러거든. 근데 딱 차가운 기운을 딱 느끼기 시작하면 쉰금들은 예리해지잖아요. 특히 술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에 대한 제어나 통제력을 이미 딱 자기가 구비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거든. 그러니까는 쓰잘데기 없는 인간 이 관을 화를 쓰잘데기 없으면 엄청나게 이 잣대를 탁 냉정하게 끊는 거라. 그게 인제 신금의 이작용이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이 두 번째 사람. 자, 요 첫 번째 사람. 요 세 사람을 이렇게 딱 놔 놓고 보세요. 이 사람 수가 많죠? 요거에 맞춰 가야 되니까 자기 어떻게 한다고. 지원해야죠. 자, 이거 가을이 왔어. 내가 검을 다는데도 임수 이 회고까지 해 가지고 막 나왔죠. 그죠? 아니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거. 자, 이거 화토가 꽉 찼죠. 그죠? 얼목이 탁 굳어 가려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게 기본으로 그 성향이 나오는 거죠. 갑도 우리가 갑이나 경금도 딱 동일하잖아. 갑 같은 경우는 보통 이래 쫙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게 막 아주 사람 고집스럽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경우에 사람 엄청 고집스럽겠어요. 오 딱 보는 순간 완전 고리타분한 사람이야. 막 그냥 올라가야 돼. 그러면 막 감당 못 하잖아 우리가 막 이러면. 똥꼬지 말을 못 한다고. 예. 수가 흩어지게 되기 시작하면 인제 자기 고집을 살살살살 내려놓거든. 물을 살살살살살살 똑같다고요. 예, 경금이랑 똑같죠. 그죠? 화를 모으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자꾸 야무러져야 될 때는 방어적이라고 이게 경금이. 내부장에서 방어적이죠. 다 성격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다 이중적인 성격 다 가지잖아요. 누구든지 다 두 가지 이거 여러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인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그 반대작용을 하는 그 같으면 이제 부드러우냐 딱딱하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신금도 마찬가지로 아주 날카로우냐 예리하냐 예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나눈다 하면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어떨 때 그렇게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죠. 그죠? 상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원래 가지는 그 본연의 역할에서 그 성격이 나온다는 거지.